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데이터 정렬에 대한 겁니다. 정렬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잘 다루려면 결국은 데이터 셋에 이제 우리가 이 특히 또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가져오고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파생 변수를 만들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또 리카테고리제이션, 그러니까 다시 재범주화하고 이런 것들이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나중에 뭐 데이터 클리닝, 그러니까 뭐 결측값이 있는지 결측값 분석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잘못 입력된 값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하실 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정렬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레코드를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코드라는 게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하나의 케이서스, 그냥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인스턴스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4개의 지금 케이스, 그러니까 소위 4개의 레코드가 있는 거죠. 유관수님, 홍길동님, 이순신님, 임검초님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연령 순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뭐 때로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히 뭐 경영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서는 보시면요, 뭐 경영뿐만 아니라 병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죠. 사용자 정보가 이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저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그 저희가 레코드를 이렇게 예정일 순서대로, 뭐 예를 들면 다음 방문, 병원 방문 날짜 뭐 이런 순서대로 정렬해서 취득할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그 오더 바이라고 하는, 사실 영문법이랑 굉장히 똑같죠. 그래서 오더 바이라고 하는 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많은 시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버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또 지루할 수도 있고 시간도 좀 많이 소모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게 결국은 이 하나하나의 여러분들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는 그 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를 정렬할 때 우리가 오더바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요 뒤에 컬럼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컬럼에 해당 요 이름 값에 있는 오름차 순으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름차 순이라는 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오름차 순이라는 거는 작은 순으로 정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령이 작은 순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나이가 있는데, 지금 이 만약에 오토바이 에이지라고 하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자, 제일 적은 나이 16, 그러니까 에이지라는 컬럼에서의 제일 작은 수인 16부터 이렇게 쭉 정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잠시만요,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아, 됐다.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보시면, 자, 오더바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더라는 게 순서라는 거잖아요. 바이는 뭐뭐에 의한 순서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는 보시면 바이라는 이제 접속사가요. 그래서 보시면 age, 연령에 의해서 올더, 정리해 달라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디센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DESC라고 대문자로 붙여주게 되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이거를 DSC를 안 붙이게 되면, 잠시만요, 이게 조금 옆으로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됐다. 지금 보시면 아까는 없이 그냥 지금 컬럼 네임만 들어가 있잖아요. 컬럼명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SQL에서는 여러분들, SQL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요,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오름차순, 그러니까 작은 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1, 2, 3, 4, 5 이런 걸. 자, 그러나 우리가 디센딩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값이 큰 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큰 순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림 정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는 오름 정렬, 오름 차순, 이건 내림 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연령을 더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웨어 기억나시죠? 웨어 조건문 기억나시죠? 자, 웨어 값이랑 또 우리가 조합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빠졌는데 웨어 값이, 예를 들면 이거 제가 판서를 할 수가 없어갖고 좀 답답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
웨어에서 지금 age, 예, 그러니까 오더 바이 age 앞에요. 만약에 웨어 age 이 30 이상, 예, 그러니까 이 꺾음표하고 그 이퀄 표시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30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네, 큰 순으로 내림차 순으로 해줘라고 하는 게 섞을 수가 있습니다. 예, 30세 이상인 사람들부터 예, 큰 나이가 많은 순으로 정렬해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결국은 그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하나하나 단일 명령문을 배우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단일 명령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에서 조건문을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 줄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리밋이라는 겁니다. 자, 리밋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을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밋이라고 표현하는 게 영어로 어떤 제한점, 제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상한선을 둔다. 어떤 수까지만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지금 명령어 셀렉트 요거를 가져오시게 되면요.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가져오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유저라는 그러니까 셀렉트하고 별표하고요. 지금 from 유저는 from 유저, 그러니까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셀렉트 선택해줘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모든 레코드를 다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는 결국 모든 이 케이스 값을 다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때로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이게 레코드가 되게 많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사자가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렇게 되면 다 볼 필요도 없고 사실은 레코드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두 사람만 보고 싶은데 매번 다 불러오게 되면 그것도 사실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리미트라는 지금 보시는 요 명령을 치시게 되면 예, 데이터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코드의 상한선을.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숫자 2를 넣어주면요, 자, 2개까지만 예, 가져와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막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섞어 쓸 수 있고 앞서 배웠던 그 뭐 웨어문을 더 넣어서 조건 범주를 또 여러분들이 정해서 그 뭐죠? 레인지를 정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리미트라는 이 조건을 넣게 되면 예, 앞에 2개만 예, 찾아줘라는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또 조합을 하게 되면요. 자, 예, 지금 뭐 조합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오더바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내림차수 오름차수 있죠? 그거랑 해서 예를 들면 이거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예를 들면 뭐 상위 10개 뭐 상품평이 좋은 상위 10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머신러닝에서 변수의 중요도가 높은 뭐 상위 10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앞에 10개 그러니까 높은 순으로 10개를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이런 내림차수 오름차순을 리밋이라고 하는 이런 제한을 두는 화면이 안 보여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더바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저기 그 오름차순 내림차순 예 이거를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할 것 중에서 이 데이터 이 건수를 우리가 지정하는 그러니까 리밋을 지정하는 이제 그 명령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옵셋.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리밋이라는 요 명령하고 지금 옵셋 명령을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요 슬라이드에서는 새롭게 지금 보시게 되는 건데요. 자, 옵셋은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냥 옵셋이 없이 그냥 리밋만 들어가면 리밋 1만 들어가면 제일 첫 행만 여기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행까지만 우리가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셀렉트 선택해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홍길동 씨만
이 셀렉트 선택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offset이라고 하는 요것을 넣게 되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건 참고로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0이 기점이잖아요. 0, 1,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라고 돼 있는 offset 2는 실제로는 세 번째 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offset 2는 0이 기점이에요, 항상. 그래서 세 번째 행이니까 세 번째로부터 리밋 1 첫 번째 레코드를 취득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에는 여기 세 번째에서 하나 세 번째에서 취득이니까 이 저기 뭐죠? 이순신 그쵸? 이순신 님이 취득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옵셋2라고 하는 요 지금 조건문을 붙이게 되면 홍길동 님이 아니라 이순신 님이 취득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옵셋이 0이 기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옵셋 1이라고 지정을 하시게 되면 그게 1이 첫 번째 행이 아니라 항상 0을 기점이니까 두 번째 행 임꺽정 님이 취득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좀 함수, 좀 명령어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서 이 이론으로 들으면 사실 굉장히 지루해요. 실제로는 이런 건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긴 한데 저희가 환경상 그렇지가 못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업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45분에는 맞춰 드릴게요. 그래서 가셔서 잘 또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카운트는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레코드, 그러니까 이 행을, 즉 케이스를 이 세는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우리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뭐 도서관 서지 프로그램, 이런 관리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스케줄 정보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카운트라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 유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카운터라는 게 가운데 들어가면 사실은 from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지금 카운터 세 알려줘. 그러니까 지금 건수가 몇 개인지 세 알려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총 4개가 있으니까 레코드 건수도 4개다라고 이렇게 결과값이 질문을 하면 항상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대화 형태로 이렇게 4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where라고 하는 지금 이 값을 같이 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냥 위에 것만 한번 쭉 볼게요. 지금 보시면 카운트, 그러니까 세 알려달라. from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전체 지금 레코드 건수,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들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등록된 사람들을 총수가 몇인지 알려줘인데 where는 지금 조건문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조건문에 age가 연령이 30살 이상인 사람, 같거나 큰 거니까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총 2건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요 네 케이스 중에서는 2건 맞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카운터 하고요. 여기 뒤에 지금 이 별표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 없이 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 동일해요. 그래서 별표는 특정 조건 없이 다 찾아달라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자, 여기 어떤 특정 컬럼 값 있죠. age라는 값을 여기다가 카운터 뒤에 이 괄호에다가요. 이게 지금 제가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쓰게 되면, 그러니까 요 컬럼 명을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널 값, 그러니까 미싱 밸류죠. 미싱 밸류는 결측치. 그러니까 즉 뭐 결측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결측값을 제외하고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테이블에 지정되어 있는 이런 레코드 건수를 우리가 취득할 때 카운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웨어 함수를 같이 섞어 가지고 어떤 특정 조건에서의 카운터 값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또 한 가지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별표 대신에 이 컬럼명을 집어넣게 되면 널 값, 그러니까 미싱 밸류, 그러니까 결측치 값은 우리가 제외하고 카운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서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 이게 사실은 저기 뭐냐, 엑셀 같은 우리가 오피스 프로그램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건 데이터의 이제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빈도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빈도 분석을 굉장히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취득하시게 되면 데이터 클리닝을 위해서 빈도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 클리닝을 위해서는 잘못 입력된 값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맥스, 그러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모드 같은 이제 그 최빈값보다는 이걸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에이지 같은 경우에 세 자릿수인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36세인데 공이 하나 잘못 입력이 돼서 360으로 돼 있으면 실제로는 우리가 360살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게 지금 오류 값이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맥스 값을 또 많이 씁니다. 뭐 마찬가지로 최소 값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가장 최대값은 36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홍두깨님 연령이 18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이 데이터가 지금은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 저기 뭐 레코더 4개밖에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최대 그 맥스 값이랑 미니멈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명령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함수는요. 자, 그 셀렉트하고요. 자, 맥스하고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이제 붙는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from user, 그러니까 유저 테이블에서 맥스 최대값을 찾아줘. 자, 근데 그냥 만약에 맥스하고 아무것도 안 넣게 되고 아까처럼 별표를 넣게 되면 자, 어떤 항에서 어떤 컬럼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ge라고 하는 컬럼명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을 찾아줍니다. 만약에 최대값이 여기 하나가 아니라 이 같은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같은 값 여러 개를 또 동시에 찾아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뭐 미니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맥시멈 미니멈의 약자가 mi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엑셀에도 똑같죠. 동일하죠. 그래서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소값을 우리가 찾을 때 그때 쓰는 건데요. 자, 셀렉트 뒤에, 그러니까 셀렉트에서 결국 이제 지금 하시는 거는 선택하는 것들이잖아요. 모든 기능들이 찾아주는 거니까요. 탐색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렉트하고 from user, 이거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from user, 그러니까 유저라는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 값이니까요. 만약에 이제 유저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테이블이면 다른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유저 뒤에 유저의 이 부분에요. 그 다음에 좀 보시면 그 미니멈의 약자인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min을 쓰고 그 다음에 요 컬럼 이름인 age 요거를 쓰시게 되면 요 해당 컬럼에서 가장 작은 값, 미니멈 값을 찾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 찾아보시면 18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지금 한 건 굉장히 단순한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QL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섞어서 써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지금 예를 들면 저기 지금 보시면 age에서 맥시멈 제일 높은 값을 찾아달라. 유저 테이블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뭐 where 조건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where name 하고 우리 옛날에 배웠던 like 같은 경우에 like는 문자였죠. 문자에 찾아주는 거였죠. 그래서 문자하고 지금 제가 판서가 안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따옴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글자 표시할 때 쓰는 이 첨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홍길동이니까 홍 하고 퍼센트 하고 닫고 찾아주시면 문자 중에서 홍자가 붙은 사람 중에서 이 가장 이 맥시멈인 값을 찾아줘요.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찾아주겠죠. 뭐 지금 여기는 4개 이 저기 뭐야 그 레코더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홍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뭐 반대로요. 예를 들면 뭐 like 말고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숫자면 숫자에 관련된 뭐 in이나 이런 것들을 쳐서 이제 또 우리가 조건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복합적으로. 예, 그런 말씀 응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최소값 찾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정리하면 지금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은 맥시멈 할 때 max 그다음에 미니멈 할 때 min 이런 함수로 이제 찾으셨는데요. 자, 지금 계속 셀렉트라고 하는 뭘 찾아주는 지금 요 기능에서 지금 보시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는 예, 똑같아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 엑셀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 너무너무 쉽게 잘 알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예, 썸은 이제 우리가 총합을 우리 이제 구할 때 서머리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sum 하고요. 자, age라고 하는 요 컬럼명을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예, sum 합계를 그러니까 토탈 합계를 구해 줍니다.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sum age라고 하게 되면 여기 age의 항에 들어가 있는 요 값들이 다 합산이 돼서 해당 요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합계를 우리가 구해주죠.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보시면요, 또 자주 쓰는 게 average, 그러니까 average는 평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말로 mean도 이제 평균이랑 값이 됩니다만 우리가 average avg라고 씁니다. 요거는 아마 엑셀에도 똑같은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vg라고 대문자를 쓰시게 되고 예, 여기 컬럼명인 age를 치시게 되면 자, 요 지금 레코드의 age 이 컬럼에서의 평균 값이 구해집니다. 예, 실제로 이게 아마 이렇게 해보시면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 실제로 평균이 26.255가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값을 산출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 sum 명령어에 sum age 명령어 뒤에 아까처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용을 한다면 뭐 where이라고 하는 조건을 넣어서요. 만약에 where이라는 그러니까 조건을 넣을 때 항상 대문자로 치셔야 됩니다. where 치시고 나서 이렇게 name 컬럼 있죠. 그러니까 name 컬럼이니까 여기 컬럼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소문자로 돼 있죠. 그래서 name이라고 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like는 우리가 문자를 찾을 때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 홍이라는 사람 홍하고 퍼센트를 쓰게 되면 그 이 음절 이 뭐라고 그러죠? 첫 음절이 홍인 사람을 찾아주거든요. 자 그렇게 응용해서 예, 홍이라는 사람의 값에 그러니까 홍으로 시작되는 사람 그러니까 홍씨죠. 홍씨인 사람의 age의 총합을 구해줘라는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요 맥스 가장 높은 값, 민 가장 작은 값, 그 다음에 sum, 예, 그 다음 합계, 그 다음에 average 우리가 평균. 자, 이렇게 우리가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할 때 많이 쓰는 거는 또 다른 우리가 이 조건문은 바로 그룹 바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바이.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레코드를 그룹으로 묶어서 출력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 대체로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 통계학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그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크로스 테이블 분석. 그러니까 카이스퀘어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보시면 예를 들면 카이스퀘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y 값 그러니까 그 출력되는 값이 우리가 이
이 바이너리 한 값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이 보는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남녀의 나이의 차이가 있느냐, 나이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뒤에 붙은 이 남녀라고 하는 건 명목형이잖아요. 우리가 캐테고리를 배열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명목형이잖아요. 바이너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기초 통계로 예를 들면 그룹별로 이 사람들이 얼만큼 있는지 묶어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 지금 이제 성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간단하니까요. 예를 들면 뭐 실험 이 값이라면 뭐 중재를 받은 군, 인터벤션 그룹, 중재를 받지 않은 군, 예, 이런 식으로 쉐임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도 하고요. 뭐 제약 실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요. 뭐 또는 뭐 실제 환자 데이터라면 뭐 환자군, 뭐 정상군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요 명령을 치시게 되면요. 그룹 바이 젠더. 그럼 젠더라고 하는 요 지금 이 뭐죠? 컬럼의 값은 지금 보시면 맨, 워먼 지금 두 개가 돼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 지금 만약에 코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만약에 맨은 1이고 워먼은 2다라고 돼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룹별로 구분을 해줍니다. 자, 뭐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이 글자로 돼 있죠, 사실은.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데이터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형태를 숫자 형태로 바꿔주시는 것이 나중에 실제로 분석하실 때 훨씬 유리하세요. 예, 뭐 물론 이렇게 돼 있어도 카이스퀘어 테스트 이런 걸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검정을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면 여러 번 막 데이터를 돌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분석을 할 때. 그럴 때는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자, 아무튼간에 지금 보시면 예, 남자는 3개, 워먼은 하나 이런 식으로 예, 그 그룹이 됩니다. 그룹화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카운트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카운트 함수를 쓰면 됩니다. 예, 이렇게요. 자, 예를 들면 셀렉트 젠더를 선택해서 지금 보시면 그 유저라고 하는 프롬 유저니까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 젠더. 자, 젠더에 의해서 젠더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카운트하고 지금 요 별표를 했으니까 그룹별로 총수를 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예, 남성은 3건, 여성은 1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자, 지금 뭐 카운트 대신에 다른 걸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그룹 바이 젠더만 나왔잖아요. 근데 젠더 외에도 뭐 예를 들면 그 콤마로 이때는 콤마로 합니다. 여긴 지금 제가 판서하기가 좀 어려워서 환경이 그런데 예를 들면 젠더 콤마 에이지 하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에이지가 컨티뉴스 베어리어블이라서 사실은 이게 그룹핑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에이지가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캐테고리컬 베어리어블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젠더처럼 성별처럼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대인 사람, 20대인 사람, 30대인 사람. 지금 이거는 근데 연속형 변수라서요. 그룹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연속형인 경우는. 뭐 하지만 만약에 이게 10대, 20대, 30대로 돼 있다면 저희가 만약에 그룹 바이 젠더하고 콤마 찍고 에이지라고 하게 되면 젠더와 에이지의 이거를 그 두 가지를 컬럼을 모두 일치하는 또 그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크로스 바이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차 검정할 때 쓰는 결국 카이 제곱 테스트할 때 쓰는 교차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요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어떤 컬럼 값을 우리가 그룹화를 하려면 지금 보시는 그룹 바이라고 하는 요 지금 함수를 쓰시니까 명령문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 외에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배우셨던 뭐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합해 가지고 또
범위를 축소해서 추출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